그 여자, 당장 나오고 해! 로비 한복판에서 한 손에 통장을 움켜쥔 남자가 은행 창구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는 와중에 한 여자가 조심스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여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손바닥이 여자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여자는 충격에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딴 게 직원이라고? 남자가 다시 손을 들려던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손 당장 내려놓지 못해? 잔뜩 화가 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서연 29살입니다. 대한금융본점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은행원입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거울 앞에 섭니다. 반지하 원룸이지만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작게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웃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미소를 연습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길 가방에서 고객 응대 책자를 꺼내 읽습니다. 4년째 보는 책이지만 여전히 밑줄을 그으며 복습합니다. 서연은 백도 없고 명문대 학벌도 없습니다. 지방 사립대학을 장학금으로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4년 전 입사 첫날 인사팀장이 서연의 이력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대학이 지방 사립이네요. 특별 전형인가요? 서연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그날 같이 입사한 명문대 출신 동기는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본사에 배치됐지만 서연은 창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자리입니다. 2년 전엔 큰일이 있었습니다. VIP 고객 한 분이 규칙을 어기는 대출 서류를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규칙상 안 됩니다. 고객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기 책임자 불러. 내가 이 은행에 얼마를 맡겼는데. 당시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왜 융통성이 없어? VIP 고객인데.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결국 팀장이 직접 처리했지만 서연은 융통성 없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인사평가에는 조직 적응력 부족이라고 적혔습니다. 1년 전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객 만족도 1위 민원제로 기록으로 본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고객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원칙을 지키며 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상사들은 비웃었습니다. 상은 받는데 승진은 못하네. 웃기지 않아? 실제로 그의 승진 발표에서 서연만 빠졌습니다. 동일한 기수 중 명문대 출신과 연줄 있는 동기들은 모두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상패를 들고 쓸쓸히 생각했습니다.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 6개월 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점장의 친구가 대출 규칙을 좀 완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연은 거절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거짓 서류는 못 만듭니다. 지점장은 화를 냈습니다. 넌 은행원이 아니라 공무원이야? 직장 생활이 뭔지 모르는구만. 그 일로 서연은 고객지원센터로 부서를 옮기게 됐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 창구 업무에다가 민원 처리, VIP 고객 불만까지 전부 맡게 됐습니다. 오늘도 아침 회의에서 부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VIP 고객 불만 처리는 이서연 대리가 맡으세요. 동료들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휴, 이번엔 서연 언니가 맞네.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에는 VIP 고객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내 남편 서류가 없어졌어요. 당신이 담당이었잖아요. 사실은 남편이 차에 두고 온 서류였지만 서연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냥 사과해요. 민원 들어가면 우리가 손해예요. 억울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에는 신입 직원의 큰 실수를 뒤처리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지만 공로는 상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민원 대응 때문에 밥도 못 먹었습니다. 동료들은 다들 식사를 하러 갔지만 서연만 창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문주영, 50대 VIP 고객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주차 도와주는 직원에게 반말과 욕을 했죠. 사실 문주형과 서연 사이에는 악연이 있었습니다.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문주영이 목돈 30억을 은행에 맡기러 왔을 때 담당이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은 중간에 돈을 빼시면 떼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정해진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해요. 문주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다 알아. 빨리 처리해.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문주영은 그때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을 VIP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30억을 맡기는 사람인데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해? 서연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돈이니까요. 제 의무입니다. 6개월 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주영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통장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떼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3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문주영은 서연에게 따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떼가는 거야?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만들었어. 서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류에도 다 적혀 있고요. 그 말에 문주영은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당신이 제대로 설명 안 했잖아. 결국 문주영은 그날 통장을 깨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문주영은 서연을 원수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그 뒤로도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더 맡기긴 했지만 서연만 보면 속이 뒤집혔어요. 오늘도 문주영은 로비에 들어서더니 행원을 보고도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야, 너 말고 저 직원 불러와. 서연을 콕 집어 무시했습니다. 창구에 앉더니 또다시 트집을 잡았습니다. 내가 부탁한 일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 사실 서연은 규칙대로 했을 뿐이었지만 문주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은행에 얼마나 큰 돈을 맡겼는데 이 정도도 못 들어줘? 서류를 서연에게 내던지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 때문에 우리 같은 고객이 피해를 본다고. 지점장은 멀리서 보기만 할 뿐 외면했어요. 정오가 되자 대기줄이 길어졌습니다. 부지점장이 서연에게 다가와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파악 못하는 거예요? 같이 책임 안 지나요? 퇴근 직전에는 다른 고객이 다시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상품 설명이 부족했어요. 상사는 설명도 듣지 않고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떠넘겼어요. 그리고 퇴근 직전 문주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지점장실로 쿵쾅거리며 들어가더니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직원, 대체 왜 아직도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지점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문주영이 소리쳤죠. 그 직원 때문에 내가 돈을 잃을 뻔했다고. 당장 자르든지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해. 복도까지 들리는 큰 소리였어요. 내가 이 은행에 50억을 맡긴 사람이야. 내일까지 처리 안 되면 전부 다 빼간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50억은 무시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비굴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주영이 나가면서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보자. 이게 내 마지막 출근일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실에서는 부지점장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이서연 인사조치건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논의합시다.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방금 들었어. 어떻게?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먼저 가. 혼자 남은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4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애써 눈물을 참았어요. 아니야. 울면 안 돼. 물로 얼굴을 씻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지만 미소가 떨렸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을 걸어 나오는 서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에 민우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내일 보자. 답장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이렇게 힘든 거 말해야 할까? 말하면 또 걱정할 텐데.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다가 눈물이 떨어졌어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까만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누군가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밤 좁은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한편 어둠 속 누군가의 서재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 인사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연 내일 재방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일어나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웃자.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서연을 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동정 섞인 시선, 안쓰러워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언니 오늘 어떻게 되는 거래?
다른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지점장님이 아침에 부르신다던데. 오전 9시 창구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늘 하던 대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가 열리며 문주영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실이 아닌 일반 창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서연의 창구 앞에 섰습니다. 당신 아직도 여기 있네? 문주영의 첫 마디였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문주영이 비웃었습니다. 도와준다고? 당신한테 도움받을 게 뭐가 있어?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문주영의 기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업무가 있으셔서 오신 게 아니라면. 문주영이 소리쳤습니다. 업무? 내가 여기 업무 보러 온 줄 알아? 당신 때문에 왔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간이 돈인데 내 돈 굴리는 은행이 이래서 되겠어? 서류 뭉치를 서연 앞에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직원이 뭐 이래? 당신 월급 얼마나 받길래 이렇게 일해? 뒤에서 기다리던 한 중년 여성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문주영이 돌아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여성은 그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옆 창구에 있던 직원이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직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잘못인가?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보안 요원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VIP 고객과의 문제는 늘 직원들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문주영이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런 애들이 내 돈을 굴리고 있다니 기가 막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였습니다. 손님들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주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구 안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어제 지점장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서연이 대답하지 않자 더 큰 소리로 말했죠. 당신 오늘까지라고 했어. 알아들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고 있었습니다. 문주영은 그 모습이 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개도 안 숙여. 정말 버릇이 없네.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주영이 갑자기 창구 너머로 팔을 뻗었습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정적이었죠. 서연은 뺨을 손으로 감싸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은행 안에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맞았습니다. 부지점장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주영을 말린 게 아니었습니다. 서연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너 왜 고객을 화나게 했어? 서연은 고개를 들어 부지점장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부지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일단 사과부터 해. 팀장도 왔습니다. 서연의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고객 앞에 무릎이라도 꿇어. 지금 은행 이미지 망가지는 거 안 보여?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팀장을 봤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으라고요? 팀장이 재촉했어요. 빨리.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문주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네. 그리고 로비를 유유히 빠져나갔어요. 손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만 혼자 창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한편 건물 위층의 특별실 복도였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1층 로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그 창가에 서서 방금 전 광경을 다 지켜봤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성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첩을 꺼내 메모를 했습니다. 이서연 대리 문주영. 준호야. 여성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 누군지 알아봐. 손가락으로 문주영이 나간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 남자 말씀이십니까? 응. 이름 무슨 이라는 사람인지, 이 은행하고 어떤 관계인지, 전부 다.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직접 나서시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가 태블릿을 꺼내 메모를 했습니다. 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대리. 4년간 일한 기록, 평가서 다 가져와. 오늘 밤까지 드리겠습니다. 준호가 복도를 나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로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창구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가를 닦았습니다. 동료들은 눈치만 보며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우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자. 힘내. 서연은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음 손님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건물 밖 까만 고급 세단이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여성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성의 손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차 안에서 여성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사회 긴급 소집해. 네, 회장님. 이 은행 제대로 감사 들어가야겠어. 그날 밤 신화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넓은 책상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최인경 회장이었습니다. 60세, 하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호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서연 대리 인사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년간 실적 최상위입니다. 준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민원율은 제로, 고객 만족도는 지점 1위고요. 서비스 우수상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승진은 한 번도 못했네요. 같은 기수들은 다 올라갔는데 말이죠.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 아이였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께서 아시는 분입니까? 최 회장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에 본 적이 있어.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24년 11월 대한금융 본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업무를 마치고 특별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앞에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1층 로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최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래에서 뭔가 특이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한 분이 창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직원들은 바쁘다며 다들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손님이 많아서요. 그때 한 여직원이 다가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최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직원이 할아버지 말씀을 천천히 듣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업무가 끝난 후 여직원은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 출구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잡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여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 회장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저 직원 누구야? 준호가 잠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서연 대리라고 합니다. 고객지원센터 소속이고요. 이서연. 최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직원이 참 드물어.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행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서연은 야근을 마치고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자리를 찾던 민우가 실수로 서연의 테이블 쪽으로 비틀거렸어요. 커피 잔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우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안 쏟아졌는걸요. 그래도 죄송해서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민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사양하려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 끝나셨어요? 민우가 물었어요. 네, 야근하다가 잠깐 나왔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늘 하는 일이에요. 서연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에서 뭔가 끌리는 게 있었습니다. 2주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만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녀요. 신화그룹이요. 오, 대기업이시네요. 서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민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냥 회사원이에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2025년 5월이었습니다. 민우가 용기를 냈습니다. 서연 씨, 나랑 사귈래요? 서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좀 바쁠 수도 있어요. 일 때문에. 괜찮아요. 저도 바쁜걸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민우를 그냥 회사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진짜 신분도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3개월 전인 2025년 8월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집,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민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좋은 사람 생겼니? 최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놀라며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미가 아들 보면 알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 최 회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은행에서 일하는데. 은행? 최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 대한금융본점이요. 고객지원센터에서 일해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름이 뭔데? 이서연이요. 최 회장의 머릿속에 1년 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 탄 할아버지를 돕던 여직원.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왜요, 어머니? 민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좋은 이름이구나 싶어서. 민우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손님들한테 정말 친절하고. 근데 직장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VIP 손님들이 좀 심하게 대할 때가 많대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본인은 괜찮다고만 하고.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재로 들어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서연이라는 직원 기억하지? 1년 전에 회장님께서 주목하셨던 그분이요? 응. 그 아이 근무 상황 좀 알아봐줘. 2주 후 준호가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서연 대리 관련 보고 드립니다. 어떻더니? 실적은 최상위입니다만 업무 환경이 안 좋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VIP 손님 민원을 전부 혼자 맡고 있고 동료들 실수도 자주 뒤처리하고요. 승진에서도 계속 빠졌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겠어. 직접 가시겠다는 겁니까? 준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특별실 말고 일반 로비에서. 그리고 어제 최 회장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특별실이 아닌 일반 로비에 앉아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VIP 손님의 아내가 트집을 잡는 것도, 신입 직원 실수를 뒤처리하는 것도, 문주영의 갑질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 회장은 다시 은행에 왔어요. 이번엔 특별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죠. 업무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아래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문주영이 서연을 때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야. 네, 회장님.
저 남자 신원 확인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차 안에서 민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 가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오늘 또 힘든 일 있었대요. 최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봤어. 직접.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개입하시려는 거예요? 최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난 내 사람을 지켜야 해. 그 애가 알면 부담스러워 할 텐데요. 알아. 하지만 이건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은행이 썩었어. 전화를 끊고 최 회장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사회 긴급 소집해. 네, 회장님. 안건은 대한금융경영 실태 점검. 즉시 감사위원회 가동건. 준호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한 직원의 문제가 아니야. 은행 전체가 썩었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한금융 본점 이사회실이었습니다. 경영이사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보통 분기에 한 번 하는 이사회인데 갑자기 모였죠. 10명의 이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끝자리에 최 회장이 앉았습니다. 대한금융 경영이사이자 신화그룹 회장인 최인경이었습니다. 신화그룹은 이 은행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최 회장의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긴급 소집건은 최인경 이사님의 요청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최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제 본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경영이사가 직접 현장에 간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고객이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요. 한 이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폭행이요? 네. 뺨을 때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부지점장과 팀장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 직원을 질책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회장이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것은 4년간의 민원 기록입니다. VIP 고객 관련 문제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인격 모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장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행 실적은 양호한데요. 최 회장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실적만 좋으면 됩니까? 직원이 맞고 고객이 폭력을 휘둘러도 괜찮습니까? 다른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외부 전문가를 투입합시다. 본점부터 전수조사합니다.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은행장이 반대했습니다. 최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과합니까? 직원이 폭행당하는 걸 방치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사회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의장이 물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은행장과 1명의 이사만 반대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감사위원장이 최 회장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개인적인 일이십니까? 최 회장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은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후가 되자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근무 태도 집중 점검 기간 실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점검 기간입니다. 평소대로만 하세요. 하지만 직원들은 불안해했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혹시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건가? 복도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창구를 지켰습니다. 옆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밥은 먹어야지. 손님이 많아서요. 나중에 먹을게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신입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6개월 전 큰 실수를 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언니, 응, 무슨 일이야? 서연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때 일 정말 고마웠어요. 신입 직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실수했을 때 언니가 대신 뒤처리해 주셨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 잘렸을 거예요. 서연은 괜찮다는 듯 웃었어요. 우리 다 그렇게 배우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신입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행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은행장이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감사 들어간다. 조심해. 지점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인경 이사님이 직접 나서셨어. 어제 현장 방문하셨다던데 뭔가 보신 것 같아.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제 문주영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걸 보신 건가? 일단 조용히 있어. 문제될 만한 서류 다 정리하고. 은행장이 지시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다 퇴근했지만 서연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아직도 이래? 응.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오늘은 일찍 들어가. 걱정돼. 민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응, 고마워. 서연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였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신화그룹 회장실에서 최 회장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문주영 신원 확인됐어? 네, 회장님. 중견건설업체 대표입니다. 대한금융에 50억 예금 보유 중이고요. 준호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사업 확장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예민하게 구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래 내역 계속 지켜봐. 수상한 점 있으면 바로 보고해. 다음 날 점심시간쯤이었습니다. 또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또 왔어?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문주영이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더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서연, 어디 있어? 로비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직원들도 당황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어제 나랑 얘기한 그 직원 당장 나오라 해. 문주영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은행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건물 위층 특별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비서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문주영은 로비 한복판에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어디 있어? 어제 나랑 얘기한 그 직원 당장 나오라 해. 손님들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고개는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연이 정중하게 물었죠.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참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문주영이 비웃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까지 처리하라고.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문주영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니네 부모가 그따위로 가르쳤어?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주영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런 밑바닥 직원들이 내 돈을 굴리고 있다니.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물 위층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옆에는 비서 준호가 함께였습니다. 여성이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주영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점장이 복도에서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영이사님. 지점장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경영이사? 이사회 분이시라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주영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세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은행 VIP 고객입니다. 50억을 맡긴 사람이고요. 최 회장이 차갑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주영 씨. 문주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최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맡겼다고 해서 직원한테 손을 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주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이 직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어제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직원의 뺨을 때리는 것을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부지점장과 팀장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최 회장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최 회장이 그들을 보며
부지점장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상황이 복잡해서. 최 회장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복잡했습니까? 가해자를 말리지 않고 피해자를 질책한 게 복잡한 상황이었습니까? 부지점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최 회장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변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직원은 제 아들이 사귀는 사람입니다. 로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이 입을 벌리고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귀는 사람? 최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민우 얘기를 하는 거지? 지점장이 더욱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 회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 강민우와 이서연 대리가 교제 중입니다. 1년째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우 씨 어머니가 이분이라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 직원 하나가 서연을 붙잡아줬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화그룹 회장님 아들, 그 민우, 우리 서연 언니가.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들이었어요. 문주영은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자신이 때린 사람이 경영이사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최 회장이 문주영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모욕한 것은 곧 저를 모욕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문주영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모른다고 괜찮습니까? 최 회장이 반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때려도 되고 아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문주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고객 때문에 이 은행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을 봤습니다. 이사회에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지점장과 부지점장,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회장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CCTV 영상 감사팀에 전달됐죠? 네, 회장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폭행 장면과 이후 대응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회장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놀랐겠죠. 서연이 물었어요. 민우 씨 어머니가 정말 이사님이세요?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늦게 인사하네요. 난 최인경이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 동안 민우를 만나면서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민우가 그냥 회사원인 줄만 알았는데 민우가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서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겠죠. 그 애는 당신이 자기 신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랐을 거예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다시 전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문주영이 조용히 로비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최 회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문주영 씨. 문주영이 멈춰 섰습니다. 당신 거래 내역 감사팀에서 검토 중입니다. 떳떳하시겠죠? 문주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실 최근 사업 자금 문제로 불법적인 거래를 몇 건 한 게 있었거든요. 아무 말 없이 황급히 은행을 나갔습니다. 최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힘들었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최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이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지점장을 쳐다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됩니다. 준비하세요.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회장이 로비를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준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정말 몰랐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동료들은 놀라움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어머니가 은행에 가셨다면서? 괜찮아? 민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알았어. 민우 씨 어머니가 누구신지. 전화 너머로 민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해해. 서연이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봐. 할 얘기가 많아.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까만 세단이 천천히 은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최 회장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네, 회장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한편 지점장실에서는 급히 모인 고위직들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지점장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로비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왔습니다. 감사팀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본점에서 온 감사팀이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감사팀장이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점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 경영이사님이 오셨잖아. 그것 때문에 감사가 들어온 거래. 불안한 얼굴들이었어요.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혹시 서연 언니 때문에? 서연은 창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어머니가 경영이사라니.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눈빛들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어제 정말 놀랐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놀랐어. 그런데 언니, 우리 편 들어줄 거지? 동료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감사팀이 지점 내 회의실을 점거했습니다. 한 명씩 불러서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린 사람은 팀장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나 나온 팀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4년치 이메일 다 뒤진대. 시스템 로그도 전부 확인한대. 누가 어떤 일 시켰는지 다 나온대. 두려움이 번져갔습니다. 오후에는 부지점장이 불려 들어갔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지난 2년간 VIP 고객 민원 처리 건수가 유독 이서연 대리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지점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그 직원이 잘해서. 혼자서요? 다른 직원들은요? 감사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메일함에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감사팀 앞으로 온 거였습니다. 제목은 이서연 대리 관련 증언이었습니다. 내용을 열어보니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여러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신입 직원의 실수를 서연이 대신 처리한 기록, 야근 기록, 승진 심사 때 누락된 이유서까지 다 있었어요. 메일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선배는 우리를 지켜준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을 말할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중간 직원이 감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팀장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직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가 인사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팀장님이 개인적인 일을 시켰어요. 주말에 VIP 고객 접대하라고요. 거절했더니 다음 평가 때 점수를 깎았습니다. 감사팀이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문자 메시지 남아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연과 같은 팀이었던 직원이었습니다. 부지점장님이 서연 언니 실적을 가로챘어요. 언니가 유치한 고객인데 자기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고객 이름까지 댔습니다. 감사팀은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과거 VIP 고객 접대비 사용, 내역, 직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기록, 민원을 조작한 문서까지 하나씩 드러났어요. 지점장실 컴퓨터에서는 삭제된 파일도 복구했습니다. 지점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점장, 부지점장, 팀장이 모여 앉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 부지점장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사회에서 내려온 건데.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 잘리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이서연 때문에.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게 드러났습니다. 한편 서연은 민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더 결심하신 것 같아. 미안해, 서연아.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서연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해해. 민우 씨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가 너한테 잘해주실 거야. 걱정 마. 민우가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민우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감사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다들 불안해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해.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원래 잘못된 거였어. 이제 바로잡는 것뿐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서연아. 민우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절대로. 다음 날 감사팀은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최 회장이 보고서를 펼쳐 읽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부당 업무 배정 17건, 실적 가로채기 8건, 인사불이익 12건 확인됐습니다. 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위직 유착 의혹도 있습니다. 준호가 다른 서류를 넘겼습니다. 지점장이 특정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있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파고들어. 네, 회장님. 그날 밤 은행 내부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적폐 인사 리스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누군가 고위직들의 비리를 정리해서 올린 거였습니다.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드러나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데. 지점장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점 은행장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뭡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태 수습하세요. 안 그러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점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 사진을 봤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떡하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의의 칼날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감사 일주일째였습니다. 지점 내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가 고자질한 거야? 분명 누군가 감사팀한테 얘기했을 거야.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서연을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고참 직원이 지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지. 서연은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감사팀이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팀장의 이메일함에서였습니다. 2년 전 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VIP 고객 골프 모임, 여직원 2명 배정 부탁. 서비스 좋게. 받는 사람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팀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고객 관리 차원에서 업무 시간 외 사적 동원 아닙니까?
감사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파고들자 또 다른 게 나왔습니다. 팀장이 VIP 접대비 명목으로 개인 용도로 쓴 기록이었습니다. 거의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횡령 아닙니까? 감사팀원이 물었습니다. 팀장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다 고객 관리를 위해서. 영수증은요? 그게 부지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팀은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한 고객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부지점장이 직원에게 지시한 내용이었죠. 그냥 민원 안 들어온 걸로 처리해. 기록 남기지 말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감사팀이 부지점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민원 조작하신 거 맞습니까? 녹취록을 틀어줬습니다. 부지점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부지점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점장 차례가 왔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서연 대리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4년간 실적은 최상위인데 승진해서 계속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점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협업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감사팀장이 물었습니다.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지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동료 직원 8명의 증언은 다릅니다. 이서연 대리가 오히려 다른 직원들의 실수를 여러 번 덮어줬다고 하던데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부적절한 거래 정황도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요? 감사팀장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최 회장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 개인실이었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최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아요. 오늘은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죠? 요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그래요.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왜 그럴까요?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고자질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됐다고.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잘못된 거였어. 당신은 그냥 피해자였을 뿐이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해요. 최 회장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시스템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조직이 당신을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이제 조직을 바꿔야 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우 씨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님한테도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최 회장이 서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부담?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해.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고객이 본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팀에 전달됐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작년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서연 직원이 막아줬습니다.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해줬습니다. 그 직원 덕분에 3천만 원을 지켰습니다. 또 다른 편지도 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보낸 거였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은행 가기 힘들었습니다. 이서연 직원이 점심시간에 집까지 찾아와서 업무를 봐줬어요. 그런 직원 처음 봤습니다. 감사팀은 이 편지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한중간 직원이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팀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년 전 신입 때 큰 실수를 했어요. 거래 금액을 잘못 입력했죠. 그걸 서연 언니가 밤새워 고쳐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잘리지 않았어요. 서연 언니는 혼자 책임을 졌어요. 상사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다.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로는 팀장이 가져갔어요. 팀장 실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감사팀이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시스템 로그 남아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점장실에서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 아냐? 지점장이 소리쳤습니다. 제가요? 지점장님이 지시하신 거잖아요. 부지점장이 맞받아쳤습니다. 팀장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지점장이 책상을 쳤어요.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셋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저기 싸우고 있대. 서로 책임 떠넘긴대.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본점에서 외부 전문 감사인까지 투입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창구에 앉아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죠. 민우의 문자가 왔어요. 괜찮아? 서연이 답장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감사 2주째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점 인사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부지점장이 제일 먼저 불려 올라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표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예롭게 나가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지점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이미 늦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일 내로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부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흘 후 부지점장은 사표를 냈습니다. 20년 다닌 은행이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는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나가는데 직원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지점장은 쓸쓸히 은행을 떠났습니다. 팀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부정수당 수령이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거의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횡령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징계위 자리에서 팀장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위에서 지시받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간 기록이 다 있었습니다. 징계위원들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해임 처분 결정합니다. 팀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임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팀장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팀장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요. 서연이 황급히 팀장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팀장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심했어. 제발 경영이사님한테 한마디만.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서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는 저한테 구하실 게 아니에요. 스스로한테 구하셔야죠. 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부적절한 거래가 밝혀진 겁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감사팀은 이 내용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형사사건이 된 겁니다. 소식을 들은 지점장은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잠적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자택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급하게 나가시던데요. 사흘 후 지점장은 지방 소도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대형은행 지점장, 업체 리베이트 수억 원 수수 혐의. 서연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상사였던 사람의 몰락이었습니다. 한편 본점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서연을 호출했습니다. 서연은 긴장하며 본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사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이서연 대리님. 이번에 본점 발령이 결정됐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본점이요? 네. 서비스 전략 본부로 가시게 됩니다. 고객 경험 개선팀 팀장으로요. 팀장 승진이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팀장이라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며칠 후 은행 내부 소식지에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이서연 대리, 본점 서비스 전략 본부 고객 경험 개선팀 팀장 승진 발령. 직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대단하다. 역시 실력자였어.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시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우를 만났습니다. 승진했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 이제 팀장님이네.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너보다 잘할 사람 없어.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랑보다 네가 이 일하는 게 더 자랑스러워.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랑은?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도 당연히 하지. 근데 진짜 멋있어. 네가 일하는 모습.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본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서비스 전략본부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팀원들이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첫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본부장이 서연을 소개했습니다. 새로 오신 이서연 팀장님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많이 도와드리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 예전 지점의 동료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서연을 괴롭혔던 고참 직원이었습니다. 서연 씨.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미안해. 고참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그때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네가 승진했다는 소식 듣고 정말 기뻤어. 축하해. 서연이 그 직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앞으로 잘 지내요. 고참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이 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주영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투자 사기 혐의였습니다. 사업 확장하면서 여러 사람을 속인 게 드러난 겁니다. 서연은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 드러나는구나. 최 회장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회장실에서 둘만의 대화였습니다. 적응은 잘하고 있어요?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 최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민우 옆에 있어줬으면 해요. 하지만 당신 자리는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 가길 바라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자리에서 빛나요. 최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에게도 은행에게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본점 이사회실에 다시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은행장 해임 건이었죠. 현장 관리부실, 내부 비리 방치 등 책임이 명백했습니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감사로 많은 게 드러났습니다. 고위직의 비리, 직원 인권 침해, 민원 조작까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한 겁니다. 돈만 움직이는 조직은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해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행장 해임 건 표결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10명 중 9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은행장만 반대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은행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장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30년 은행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최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늦었지만요. 서연이 속했던 지점은 개역 1호 지점으로 재편됐습니다.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도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본점에서는 서연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객 경험 개선팀 팀장으로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고객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만들기였습니다.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고객이 직원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합니다.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한 팀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VIP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또 다른 제안도 있었습니다. 직원 보호 한라인이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본점 임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서연은 떨렸지만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고객 중심 경영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진짜 고객 중심은 직원을 먼저 존중하는 겁니다. 직원이 존중받아야 고객을 제대로 모실 수 있습니다. 서연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들이 가장 고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부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신선했어요. 이런 관점이 필요했는데 서연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경험이 느껴졌어요. 계속 이런 제안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서연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고객 신뢰 회복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연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고객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은행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은행이라고 생각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은행 내부 게시판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해. 현장을 아는 팀장님이시네. 응원합니다. 서연은 댓글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지점에 신입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전 서연이 도와줬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팀장님,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서연도 웃으며 맞았습니다. 잘 지내? 덕분에 잘 지내요.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신입 직원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처럼 말고 너답게 해. 네. 나는 내 길을 갔어. 너도 내 길을 가면 돼. 그게 더 멋진 거야. 신입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후배들이 성장하는 게 진짜 보람이구나. 저녁, 민우와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민우가 국밥을 시켰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응, 잘 됐어. 다들 좋아하시더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러워. 민우가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너. 이라는 모습.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만해. 부끄럽잖아. 민우가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이야. 민우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항상 내 편이 돼줘서. 민우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평생 그렇게 살자. 며칠 후, 최 회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앉아요. 최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 씨. 최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이제.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민우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해요. 나도 찬성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아요. 최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내 아들 옆에 있어줘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결혼해도 일은 계속해요.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본점 로비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고객이 웃는 은행, 직원이 행복한 은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그 앞에 섰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벽을 깬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벽을 깬 게 아니라 그 위에 길을 낸 거예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으면 돼요. 민우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축하해, 우리 팀장님.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서연의 미소는 환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본부장이 됐습니다. 고객 서비스 본부를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29살에 시작했던 은행 생활. 이제 31살이 된 서연은 조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지점장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직원 만족도는 50%나 올랐어요. 지점장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직원을 먼저 행복하게 만들었더니 고객도 행복해졌어요. 고객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후 악성 민원이 80% 줄었습니다. 서연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직원 보호 핫라인을 만들었더니 내부 문제가 빨리 해결됐고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결과예요. 현장을 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예전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개역 1호 지점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어.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정말 좋아. 예전 같은 일은 이제 없어. 다들 고생 많았어.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버텼잖아. 그게 힘이 됐어. 동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어. 오후에는 신입 직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은행원의 첫 번째 덕목이 뭘까요? 신입들이 대답했습니다. 친절함이요. 정확함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손님에게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진심이어야 해요. 부당한 일을 참지 마세요. 당신들에게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입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신입이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힘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참지 말고 말했어요. 옆 사람에게, 상사에게, 누군가에게. 혼자 안고 가면 너무 무거워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주영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투자 사기로 수십 명을 속인 죄였습니다. 서연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 드러나는구나. 잘못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다음 날 최 회장이 전체 임직원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우리 은행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은행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요. 고객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최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직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조용한 예식장에서 작은 약혼식이 열렸어요. 서연과 민우의 약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민우가 반지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평생 함께 해줄래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좋아요. 민우가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최 회장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이제 네가 내 딸이구나. 서연이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최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내 아들을 사람답게 만들어줘서. 민우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연이를 잘 지킬게요. 최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서연이한테 많이 배워. 진심이 뭔지. 약혼식이 끝난 후 조용한 카페에서 민우와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해?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평범하게 살자. 평범하게. 응. 서로 아끼고 서로 응원하고 그렇게.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신입 직원을 멘토링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본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신입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처럼 되지 마. 네. 신입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는 너답게 해.
나는 내 길을 갔어. 너도 내 길을 가면 돼. 서연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벽을 깨려고 하지 마. 그 위에 길을 내. 그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걸을 수 있어. 신입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 넌 잘할 수 있어. 오후 본점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웃는 은행, 직원이 행복한 은행 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그 앞에 잠시 섰습니다. 4년 전 이곳에서 시작했던 평범한 은행원. 이제는 조직을 바꾸는 사람이 됐습니다. 유리창에 서연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뭐해? 응, 그냥 생각 좀. 무슨 생각? 민우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구나 싶어서. 4년 전 그 힘들었던 날들, 서연이 유리창을 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해?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가 있었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잖아. 그 시간들이 날 여기까지 데려왔어.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서연이 민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당신도, 어머님도, 나 자신도. 두 사람은 함께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갔습니다. 4년 전 그곳에서 울며 삼각김밥을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일도 보람 있고, 미래도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오늘도 웃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거든요.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시작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단단하고 곧은 그림자였습니다. 진심과 용기로 만들어낸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계속될 것입니다.